예, 제 3편이요. French election this month rattles financial market. 이번 달 프랑스 선거가 금융시장을 뒤흔든다. 뭐 어떤 와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debt woes mount. 부채에 대한 걱정들이 증가하고 있는 마당에 French Finance Minister Bruno Le Maire has warned 재무부 장관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France could suffer a debt crisis. 프랑스가 debt crisis, 부채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 suffer, 주로 안 좋은 걸 당하는 거, 겪는 거죠. 부채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If the spending plans of either political extremes were enacted. 그래서 if절에 과거가 쓰이면 현재를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가정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절에서 이제 조동사 과거형을 썼고요. 가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spending plans, 지출 플랜들이 either political extreme, 둘 중 어느 쪽 정치적 극단, 그러니까 극좌든 극우든 어느 쪽 정치적 극단의 지출 플랜이 were enacted, 제정된다면 어느 쪽 극단의 지출 플랜이 제정된다 할지라도 그 말이죠. 제정된다 할지라도 데트 크라이시스를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if절에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지금 금방 말하고자 하는 걸 금방 까먹었는데 여기서요. 하여튼 if절에서 과거가 쓰이고 enact를 설명해야 되겠네. enact는 제정한다는데 이 제정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제정한다는 말은 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왜 법을 제정하느냐 하면 모든 정부의 지출은요 법을 통해서 하잖아요. 예산안도 그냥 정상적인 예산안도 1년 예산안도 다 법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제정돼 가지고 지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을 제정된다라는 말은 그것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말이나 비슷한 말이죠. The budget busting programs would result in bust 하면 break, crack, shatter 산산조각 내버리는 건데요. 그래서 이 프랑스의 예산을 산산조각 내는 이런 프로그램들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복지 프로그램이라든가 무슨 정년을 64세로 올린 걸 60세로 또 낮춰버린다든가 이런 예산을 박살내버리는 프로그램들이 will result in 가정입니다. 만약 통과가 된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거다. in the country being 하니까 프랑스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being placed 놓여지는 거. 프랑스가 어디에 놓여지는 결과를 초래하느냐? under an austerity program. 이거 모르면 안 되죠. under austerity program. 긴축 프로그램이요. 우리 대한민국이 IMF를 겪었잖아요. IMF의 긴축 프로그램 하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프랑스가. 이 긴축 프로그램은 혼자 해봐. 혼자. 대한민국 하니까 니도 혼자 해봐. 그런 게 아니고 감독을 받는 거죠. 긴축 프로그램. 감독을 받는데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의 감독을 받습니다. IMF에 말하자면 거기서 파견된 사람의 그 지시를 시시콜콜 다 받는 거죠. 이건 안 돼. 이거 지출하지 마. 등등의 IMF의 감독을 받는 긴축 프로그램이요. 긴축해야 되잖아요. 긴축 프로그램 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 경고했는데요. IMF officials already are raising concerns. IMF 관리들이 이미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요. 우려를 증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The French government will need substantial additional efforts. 프랑스 정부가 필요로 할 거야. 상당한, 조금 가지고 안 돼. 추가적인 노력.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요. 알아. 추가적인 노력, 상당한 폭의 추가적인 노력을 필요로 할 거야. Starting this year. 금년부터 시작해야 돼. 금년에 시작하는. 왜 그렇습니까? To strengthen its public finances. 프랑스의 공공 재정 상황을 강화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공공 파이낸스를 재정 상황을 강화하기 위해서. According to fund economist, 이 IMF의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visited Paris, 이 IMF 경제학자들이 파리에 왔었습니다. 지난달에 as part of a routine annual review, 뭐 특별한 그런 뭐 시찰단이라 그런 것으로 온 것은 아니고 통상적인 연례적인 평가, 통상적인 연례 평가의 일부분으로 지난달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엉망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Substantial additional efforts. The IMF team projects, 예측하다죠. The budget deficit will decline only modestly. 예산 적자가 조금만 감소할 거야. 조금만 감소해요. Only modest, 조금만. To 4.5% of GDP in 2017. 2017년에 GDP의 4.5%로, 지금은 5.5%인데 4.5%로, 이거요, 프랑스가 지금 계획대로 다 한다면, 지금 현재 계획대로요, 돈을 늘리지 않고, 지출을 늘리지 않고 한다면, living it well above EU limits. 그런데, 이 4.5%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프랑스가 아니고, 버젯 데피시트를 봐야 돼요. 프랑스의 예산 적자를 well above EU limit, EU 리밋 위에다가 훨씬 위에다가 갖다 놓게 된다는 겁니다. leave의 절대적인 뜻은 결과적으로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프랑스의 예산 적자를요, EU 최대 한도 훨씬 위에다가 갖다 놓는 결과를 낳게 되고야 말 거라는 거예요. France has the world's fourth largest bond market. 프랑스가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채권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결과예요. 그럼으로써 giving it a vital role. 프랑스에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역할, vital, 목숨을 좌우할 정도의 중요한 역할을 프랑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it은 프랑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이 네 번째로 큰 프랑스의 채권 시장에게 중요한 역할을 주는데 Europe's fragmented financial landscape, 재정 그런 지형, 재정 분야의 지형, 유럽의 재정 지형에 있어서 근데 재정 지형이 fragmented, 산산조각이 났어요. 산산조각이 난 재정 지형에 있어서 프랑스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 채권 시장에, 프랑스 채권 시장에 중요한 역할을 주고 있다. French banks and businesses use government bonds. 프랑스 은행과 기업체들이 정부 본드를 이용합니다. 무엇으로? as collateral, 담보로. in overnight repo, 이 하룻밤 사이에 레포에 있어서, 레포는 repurchase transaction을 줄인 건데, repurchase transaction은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라는 건데, 이것이 key source of the routine short-term funding입니다. 아주 중요한 소스예요. 중요한 원천입니다. The routine short-term funding이요. 그 통상적인 단기 자금 지원의 중요한 소스예요. 이게 있어야 프랑스 은행과 기업체들이 자금을 돌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이제 레포가, 채권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이 프랑스의 은행과 기업체들이 정부 채권이 국채지요. 프랑스의 국채를 이 담보로 이용을 하는데, 자신들이 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담보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 금관에다 썩여두면 뭐예요? 담보로 이용한다는 거죠. 돈을 빌려오기 위해서. 그런데 the supposed daily commerce, 그런데 이 자금 지원이 그 매일매일의 상업, 뭐 돈이 돌고 물건이 돌고 하는 상업을 지지해 주는 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채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고 있죠. Since Macron gambled on snap elections, 도박한 이래로, 매크론이 이 조기 총선에 대해서 도박을 한 이래로 investors have demanded,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요구해 오고 있어요. A higher return,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고 있어요. Before buying French
French bonds. 프랑스 채권을 사기 전에 수익률 올리세요. 안 올리면 안 사. 독일 거 살래요.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The yield or interest rate yield. 소득이죠. 수익이요. or interest rate 또는 이자율. 수익이 즉 이자율이라는 거죠. On France's benchmark 10-year government security. 프랑스의 그 벤치마크가 되는 기준이 되는 10년물 정부 그 채권, 채권이라고 해도 됩니다. 번드나 마찬가지인데. 채권물, 프랑스의 아주 기준이 되는 10년물, 이거 정부 국채의 이자율이 at the end of last year, 작년 연말에 얼마였느냐? around 2.4%, 2.4% 정도였습니다. Now it hovers near 3.2%. 그런데 지금은 이 10년물 채권이, 10년 이 만기 채권이 거의 3.2% 가까이에서 머물고 있어요. 호버는 헬리콥터가 하늘에 머물 수 있죠. 일반 비행기하고 헬리콥터의 차이점이 뭐냐? 비행기는 그냥 냈다 달려야 돼요. 헬리콥터는 위에 머물 수 있잖아요. 위에. 그래서 계속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3.2% 선에서 머물고 있어요. 굉장히 채권 이거 이자율이 높은 거죠. The markets continue to function smoothly. 시장들이 계속해서 기능하고 있지만 원활하게 기능하고 있지만 양보절이에요. Trading is likely to remain volatile. 거래가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 Remain volatile. 변덕스러울 가능성으로 변덕스러운 상태로 남아있을 전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채권시장이 변덕스러우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이 채권시장 거래가 변덕스러운 상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Through the conclusion of the second round of parliamentary voting on June. through 통하여인데 여기서는 통하여가 아니네요. 그럼 뭐냐? 하면 until이에요. 언제까지는 이렇다는 겁니다. through 다음에 7월 7일이 나오니까 7월 7일까지는 그렇다 이거예요. 7월 7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conclusion, 그 마무리가 되는 거죠. The second round of parliamentary voting, 의회 투표, 프랑스 의회 투표, 제2차 투표, 제2차 투표가 7월 7일 날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예산안 2차 투표, 최종 투표가 마무리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때까지는 거래가 변덕스러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It doesn't mean France is the new Greece. 지금 이 상황이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프랑스가 새로운 그리스다. 그런 뜻은 아니다 이거죠. 제이콥 킬카드가 말하는데 Economist with th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이 기관에 근무하는 경제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다. European Central Bank Chief Economist Philip Lane, ECB의 유럽중앙은행의 수석 경제학자 필립 레인이 told Reuters, 로이터 통신에게 지난주에 말했는데 there was no immediate need. 즉각적인 필요성은 없어. 즉각적인 필요성은 없다는 겁니다. For central bank, 중앙은행 개입을 위한 즉각적인 필요성은 없다고 말을 했어요. 왜냐? As market movements were not disorderly. 지금 시장의 움직임들이 were not disorderly. 무질서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as가 이유절이죠. as가 이끄는 절이 시장의 움직임들이 시장 동향이 무질서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개입은 아직 즉각적인 개입은 필요가 없다. If a new government does upend market, 만약에 새로운 정부가 계속 새로운 정부라고 그러네요. 이제 그 실제로는 의회의 세력 판도가 좀 바뀌는 건데 그거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정부라고 그래버리네요. 의회의 그 위상을 아주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 거네요. 새로운 정부가 upend 하면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뒤집어 엎어요. 완전히 뒤집어 엎어요. 머리가 발끝으로 가도록, 발끝이 위로 가도록. 그래서 thus upend가 뭡니까? 하면 upend라는 동사요. 원래는 주어가 3인 단수니까 upend 이렇게 해야 되는데 upend라는 동사의 강조형입니다. 이 동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조하는 것답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새로운 정부가 정말로 뒤집어 엎어버린다면 정말로 진짜로 시장을 by opening the spigot on spending, spigot 수도꼭지입니다. 수도꼭지를 열어버림으로 해서 무엇에 대한 수도꼭지냐? on spending 지출에 대한 수도꼭지를 열어버림으로 해서 시장을 완전히 뒤엎어버린다면 monetary authorities will probably be prepared. 이 통화당국이 중앙은행 같은 통화당국이 아마도 준비가 되어 있을 거다. to intervene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The ECB is better prepared today. 이거 유럽 중앙은행이 더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to respond to a bond market crisis. 채권 시장 위기에 대응할 준비가 더 잘 돼 있어요. better. 언제보다 than it was when. 뭐만 때보다. ECB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보다 when Greece disclosed its hidden financial problems in 2010. 그리스가 공개했을 때보다 자신의 숨겨진 금융상의 문제점들을 2016년에 할 수 없이 털어놓았을 때보다 은큼한 그리스가 뒤늦게 숨겨놓은 금융 문제점을 노출했을 때보다 ECB가 대응할 태세가 잘 돼 있다 이거죠. 2 years ago, 지금부터 2년 전에 the central bank approved, the central bank는 ECB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approved a new mechanism. 새로운 메커니즘을 approve, 승인한 거죠. 이 메커니즘이 would allow it to, 이 메커니즘이 ECB가 to purchase, 구매하도록 허용을 할, 이 would는 과거니까 그냥 will 대신에 would 했습니다. 시제일치시켜서. 지금요, it 하면 뭐냐? ECB죠.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빨리빨리 알아먹으려면 명사를 대명사로 바꾸죠. 이 대명사를요 부지런히 명사로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영어에서는 우리말보다 대명사를 훨씬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대명사라는 거 쭉쭉쭉 이해가 가는데 우리는요 영어에서만큼 대명사를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대명사를 관계대명사 포함 명사화 하셔야 돼요. 즉각적으로. 그래서 이런 새로운 메커니즘이 이 중앙은행이 뭐하도록 허용을 할 거다 이겁니다. Purchase unlimited amount of bonds. 제한되지 않은 금액의 채권을 구매하도록 허용을 해줄 거예요. From a government in distress. 아주 어려움에 겪고 있는 도탄에 빠져 있는 옛날에 그리스처럼 도탄에 빠져 있는 정부로부터 채권을 무한정 구입할 수 있도록 새로운 메커니즘이 나온 겁니다. Such purchases would be designed to, 이러한 채권 매입은 투여하도록 설계되어질 거다 이겁니다. Prevent a speculative run, speculative run을 예방하도록 설계가 될 거다. Speculative 하면 speculation, 두 가지 뜻을 갖죠. speculation, 두 가지 뜻을 다 알고 있어야죠. 하나는 추정입니다. 추정. speculate, speculation. 두 번째가 투기예요. 부동산 투기, 주식 투기, 이게 speculation이에요. 그래서 speculative 하니까 투기성, 형용사죠. 투기성 run이에요. run이 매도입니다. 여기서는요. 투기성 매도요. 그러니까 뭐 단타로 해가지고 그 몇 푼 남기고 그냥 팔아버리고 그런 투기성 매도를 예방하도록 설계가 될 거다는 겁니다. That, 이 투기성 매도가, 이 that 관계대명사를 명사화하면 이 투기성 매도가 그 drive up, 무엇을 증가시킬 수 있죠? 무엇을 위로 올려붙일 수 있어요? 이게요, 위로 올려붙일 수 있어요. Government borrowing cost, 한 정부의 차입 비용을 올려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 IMF 때 DJ 김대중 대통령이 IMF 쪽하고 그러니까 YS 말기에 죽을 써가지고 경제에 대해서는 YS 대통령이 아주 특색이
그 업적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회를 해산시켰다든가 금융실명제를 실시했다든가 청와대에서 무조건 국수만 대접한다든가 돈 안 받아 국수만 그 대신에 국수만 대접해. 공헌도 많지만 경제 문제를 너무 깽판을 쳐놨어. 너무 개판을 쳤는데 YS가 왜냐하면 그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는데요. YS의 주장은요. 서울대 철학과를 나오셨잖아요. 경남고등학교. 근데 서울대를 제대로 안 들어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도 그 6.25 때. 그래서 항상 YS가 늘 하는 말이 자랑 삼아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머리는 빌리면 돼. 대통령이 약간 멍청해도 돼. 참모들 잘하면 돼. 근데 보니까 그 위에도 지금까지도 대통령 우리가 겪어보면 대통령이 뭘 알아야 똑똑한 사람, 특히 좀 알아가지고 겸손해야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밑에 두지. 안 그러면 자기보다 못난 놈만 디리다 채용하니까 박살이 나는 거죠. 경제가 박살이 나. 정부의 차입 비용을 올린다. 왜 IMF, YS 이야기를 하냐면 DJ가 그래서 그 임총리를 시켜서 이거요 차입을 하는데 돈을 빌려오는데 외국에서 돈을 빌려주려고 그래야 말이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계속 올라가. 한국 정부가 돈을 빌려오는데도 12% 안 되겠는데요. 13% 드릴게. 계속 올렸어요. 그게 차입 비용을 올린다는 겁니다. To punishing levels. punishing 레벨로 어느 수준까지 차입 비용을 올리느냐. punishing. 처벌하는 수준이니까 우리말로는 살인적인 수준까지 올린다는 겁니다. To be eligible. 그래서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에 적용을 받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country is supposed to 한 국가가 뭐하도록 되어 있어요. 뭐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In compliance 무엇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무엇을 준수해야 돼요. The EU's fiscal rules. EU의 재정 규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이거죠. But in practice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the ECB has discretion. ECB 유럽 중앙은행이 discretion을 가지고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에 관해서 how to implement its own requirements. 자기 자신의 ECB 자신의 요건들을 어떻게 집행하느냐, 어떻게 실시하느냐에 대해서 약간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재량권이라는 것이 약간 정도지 아주 뭐 근본적으로 도저히 못 봐줄 애를 봐준다든가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프랑스도 안심하면 안 되겠죠. 예, 거기까지입니다.